안녕하세요. 샤를로즈 마스터 장혜정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중국이 4월 1일부터 이제 회원 가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소상을 신청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경소상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해외 사업, 글로벌 사업을 정말 넓게 펼쳐나가는 분이신데요. 우리 분당탑에서도 정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근복 팀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복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200만 대를 넘어갔고 지금 어제 보니까 210만 정도 됐더라고요. 회원이. 그리고 지금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인증 서류를 넣어서 경소상 신청을 하는 데서 지금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중국에서 경소상을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데서부터 지금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경소상 신청하는 데서 주의할 점 같은 것들을 지금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중국에서는 회사를 경소상이라는 자체가 회사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 허가서, 한국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내는데 회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그 주소를 프린트를 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2개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원래 2개였거든요. 여기에 하나는 장소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프린트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없는 분들, 사업 장소가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그런 인터넷상의 주소였어요. 근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소 없이 신청할 때는 자문, 서비스 이런 내용이 추가를 안 해주는 지역이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지역별로 정책들이 다 달라요.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따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되지만 어떤 지역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단동의 똥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말로는 신청을 하라 하지만 인터넷을 허용을 하지만 인터넷의 신청이 하나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상황이고 공산국에서 딱 옆에 방에 공산국 사무실 근방 아래층에 대리 신청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인터넷상에서 신청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대리 신청하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기에서 지금 원래 회사에서 여기 2개였던 거가 지금 하나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 그걸 다운받아서 가서 신청을 하면 자문 서비스를 못 넣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문 서비스를 넣어서 만드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문 서비스를 못 넣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문 서비스를 안 넣어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예 내려버린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남았어요. 장소. 이 장소 사업장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도 개개인이 집을 사업장으로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리 신청하는 데를 가면 거기에서 주소, 장소, 사업장을 지정을 해주면서 거기에다 돈을 조금 더 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지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데를 위치를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그 주소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다 자문 서비스를 넣어서 영업 허가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우리가 센터를 각 지역별로 센터를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당탑 소속 산하 전체에서 지금 지역별로 우리가 센터죠. 애터미 사무실이 이제 생기는 대로 주소를 최대한 빨리 집계를 해서 공지가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동지역, 대련지역, 뭐 사천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그 주소를 공유하면 그 주소를 집어넣고 영업 허가서를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센터 소속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사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 오픈되고 나면 사업자를 몽땅 다 그 센터 소속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산하의 센터가 생기면 본인들이 파트너 소속 센터를 바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지역별로 센터가 집계되는 대로 공지가 나갈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친구분들이 사업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소를 해서 이것까지 첨부를 하셔서 같이 가서 영업 허가서를 하시면 돼요. 자문 서비스가 넣어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제 공지 나온 데서 자문 서비스가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만 있다면 서비스용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통지가 나온 거 보셨나요? 그것도 가능해요. 만약 그 영업 허가서에 서비스만 들어가는데 자문은 못 넣었어요. 안 넣어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못 넣었어요. 근데 서비스용 영수증을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저도 사업체를 만들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 안 되는 면이 조금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신청하는 서류 일단은 회사 대 회사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다 보면 우리가 사업체잖아요. 사업체 대 사업체로 송금을 하려면 개인 계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신청하는 자료에 보면 개인 통장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회사 통장을 영업 허가서를 들고 가셔서 은행에서 영업 허가서에 관련된 계좌번호를 만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영업 허가서를 들고 가시는데 뭘 준비를 하시냐면 도장을 만드셔야 돼요. 무슨 도장이냐? 중국에서는 세금 계산서에 무조건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아시죠? 한국에서는 도장 없이 그냥 빨간 그런 이니셜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영수증을 끊었다 그러면 영수증에 무조건 빨간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면 영업 허가서의 이름하고 똑같은 자우장이라 그래요. 재무용 도장이 있어요. 그걸 하나 파시고 공장이라 그래요. 회사용 모든 이 도장 하나로 회사에서 나오는 그 도장 하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동그란 데에 위에 회사 이름 그리고 밑에 별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공장이라 그러는 건데 그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가 법인인데 서류를 작성했을 때 이 도장 하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도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이 도장을 파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 도장. 이렇게 도장을 3개 만드는데 어제 대련에서 제가 도장을 팠는데 2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지금 처음 진행하는데 돈도 못 벌었는데 돈을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애터미 비전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면 돈을 쓰더라도 200원 정도 쓰더라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웬만하면 개인 통장이 아닌 사업자 통장을 만드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이 뭐냐면 어제도 장혜란 본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한참 했었는데 제가 초보자 때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개인한테 송금을 했을 때는 월급 외에는 송금이 안 돼요. 장부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수당이 회사 대 회사로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 통장 아닌
본인이 영업허가소로 가서 통장을 만드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경소상 신청 하는 데서 여기 보시면 중국말로 여기开户许可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开户许可证을 막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건有限公司 회사, 완전 큰 회사 있잖아요. 사업 자금까지 넣은 이런 회사야만이 이 开户许可证 같은 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없으셔도 이 왼쪽에 여기 계좌번호를 신청한다는 이 서류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신청하는데 보면 거기 도장, 공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표기돼 있어요. 공장, 종이 한 장에다가 공장을 찍고 거기에 통장 앞뒷면을 넣고 사진을 찍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장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APP에 이렇게 순서가 다 지금 회사에서 공지 나왔잖아요. 근데서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 공장, 법인도장, 재무도장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 그리고 요것도 준비하시고, 우리 센터는 방금 또 말씀하신 또 강조할 거, 센터 주소를 공지 나가기 전에 하는 분들은 사업 장소를 정하셔서, 만약 현지에 공산국에 물어보셔 개인 집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 집 주소를 넣으시고, 안 된다 그러면 지인분들 회사 차리는데 그런 주소도 되고, 아니면 대리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대리로 신청을 해주는 데가 장소를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 번을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또 궁금하신 분, 질문들이 있다 그러시면 질문을 해주면 제가 아는 것만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 방송이 나가잖아요. 유튜브 상으로 직접 유튜브 그 상에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경소상으로 지금 그 사업자를 내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LG 화장품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자가 있는데 그게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이혼한 상태고, 이럴 때는 다시 또 영업 사업자를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 명의가 아니다면 영업허가서를 만드셔야 되는 게 맞고, 네.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법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적인 부부가 아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법적으로 부부예요. 저번엔 공지가 떴듯이 법적인 부부다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부라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중국에서 결혼증, 호구부 이런 거,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걸 몽땅 다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혼 아니고 법적인 부부 맞잖아요. 그럴 때 통장은 본인이 사업한다면 통장은 무조건 법인 통장이어야 되는 거죠? 네. 법인 통장, 본인 통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산국에 가서 그 영업 허가증을 신청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기다려야 되나요? 여기에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냐고 질문하셨어요. 대련에서 저희 언니가 영업 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영업 허가서가 나오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기존 다단계 영업 집조가 있는 경우 그곳으로 신청 가능한 건지요? 물론 가능합니다. 똑같이 뭐 아메이를 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영업허가서에 아메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뭐 보통 회사들이 다 그래요. 다단계 업체들이 중국에서는 개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만약 개인 이름으로 된 우리 애터미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등록증을 내신 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경소상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만약 이렇게 센터나 아니면 장소를 갖고 개인 조금 말하면 후이수어 그런 장소로 가졌을 때 거기 경소상 그 허가증이 허용하는지 그거 알고 싶어요. 그건 회사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 장소에다 센터처럼 차린다 이런 거는 거의 안 될 걸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마사지 샵인데 여기다 센터용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센터라 그러면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고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 허가서 가지고 센터 허가 신청은 안 나올 거예요. 네.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영업 허가서 그 종목부터 바꾸셔야 되고 장소를 옮기셔야 해요. 영업 허가서에 다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1단계는 경소상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장소 있으면 그거를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할게요. 요즘에 중국에서도 도시 이동이 많잖아요. 이사 가고 하는 사람. 그러면 그 경소상 신청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해야 되는 건지 이사 가는 장소에 가서 경소상 신청해도 되는 건지. 그게 있어요. 중국은 지역이 크다 보니까暂住证이라는 게 있어요. 왜 본인이 법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살 때 그暂住证이라 그래요.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그 증명서예요. 신분증 같이 생겼는데 그런 게 나와요.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책으로 된 거 있고 어떤 데는 신분증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현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暂住证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좀 전에 회사 운영하는 가게 운영하는 사람 주소에다가 경소상 하나 얹혀서 이렇게 신청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장소에서 경소상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그 장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마사지 샵인데 거기에 종목을 보셔야 돼요. 경소상 애터미에서 진행하는 이런 종목들이 그분이 신청한 영업 허가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마사지 샵인데 거기에 화장품을 조금씩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화장품 판매 이런 관련된 거 이런 거 그러면 그게 나올 수도 있겠죠. 화장품 자문 서비스, 피부 관리 자문 서비스 뭐 이런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센터가 아니라도 그냥 여기 마사지샵에서 몇 명이 같이 여기서 한다는 거는 사업자 경소상 신청을 하셔도 나올 영업허가서죠. 영업허가서 신청하고 넣으면 그게 나오기는 나와요. 하지만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서비스 센터, 우리 이 일은 교육센터 같은 데를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최근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경소상을 신청해 줄 수 있다고 신청하라는 문구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나 항저우 같은 데는 인터넷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타 지역에는 인터넷 발달이 막 그렇게 문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발급은 경소상 발급은 됐었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추후에 세금 이렇게 문제에서 좀 많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어떠신지?
제가 그거예요. 일단 지역을 넘어갔다.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거주증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달라요. 거주증은 어떤 지역에는 6개월이 돼야 나오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모두 다 해결해 하셔가지고 거기서 영업 허가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영수증 끊는데도 문제가 돼요.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본인이 직접 가서 영수증을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탁을 하셔야겠죠. 그 뒤에 따르는 추후 비용도 각자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이 감사합니다. 경소상 자격 취득한 후 쇼핑몰 오픈하면 장바구니가 2개라던데, 장바구니는 경소상 신청을 하셨던 신청을 안 하셨던 장바구니는 2개일 거예요. 일반 소비자도 다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예. 경소상만이 다른 해외에서 직구하고 경소상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없어요.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그런 데서 애터미 우리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경소상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진열해 놨는 게 그게 그 규정이 맞는 건지. 사실은 커피숍에다가 제품 진열하세요 이런 거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센터에서는 제품을 어느 정도 제품을 진열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2차 판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회사 원칙이에요. 인터넷 쇼핑몰도 그렇고 어느 다른 가게에다 진열해 놓고도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회사에서 허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미장원 그런 장소에 있어도 안 되나요? 미장원은 미용 관련된 거라서 화장품 취급은 가능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감사합니다. 임병주 님께서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도 PB 정립되나요? 네, PB 정립됩니다. 해외 직구도 해모힘, 지금 현재 이름 올라와 있는 제품 중에 해모힘하고 홍삼단하고 오메가3가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이 해외 직구 부분도 포인트가 정립이 안 된다면 사지 말아야죠. 그렇죠? 포인트는 정립이 됩니다. 해외 직구도 포인트가 정립이 되게끔 회사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좀 회원 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지금까지는 그 후원인을 여기서 보내줘서 가입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뭉뚱이리 보이는데 봤을 때 사업하는 분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서 거기 또 밑에 파고 내려가서 후원인을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사업 바로 해지는 않을 건데 라인에 필지가 등록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밑에 후원인을 좀 애매모호하게 지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다 여기서 그냥 후원인을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첫째, 본인들이 사업을 결정 안 하시면 라인을 안 뻗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데 지금 사업 허가서 등록증 만드시는 것도 좀 번거로운 면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진행을 하다 보면 다들 경험이 있고 정보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쉽겠지만, 사업을 결심을 안 하신 분들 한해서는 라인을 펼쳐주시면 똑같이 우리도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해 봤듯이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펼쳐주지 않는 게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원 가입에서는 지금 해외에서 스폰서님들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이디가 중국이랑 한국이랑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중국 회원들은 2개 아이디가 부여되잖아요. 글로벌 아이디랑 중국 아이디.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건 글로벌 아이디예요. 그래서 글로벌 아이디를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는 데를 협조를 해줘야 그게 우리 스폰서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인이 전개가 잘못되면 스폰서들이 힘들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이디를 확인해 보시고 회원 가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또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 집 주소로 영업 집조 내신 분들이 있어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언니, 저희 셋째 언니예요. 중국에서 대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 집조는 이미 나왔고 지금 신청이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 한 7년 전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땐 중국 신분증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입한 아이디라서 지금 그 아이디가 자동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이디가 넘어가질 않았어요. 중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신청을 해서 허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 텐데 그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대련 지역에서는 지금 영업 허가서도 지금 다 나왔고 모든 자료들이 다 준비돼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오는 대로 영업 허가서는 나와요. 대련 지역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1이면 1, 2면 2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역별로 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련 지역 우리가 데이터를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곤명이다 그러면 곤명에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영업허가서는 어떻게 신청을 했고 거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고 어떻게 신청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단지 지금 저희도 지금 딴동 동강 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가서 대리 신청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지역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 파트너 코드로 구매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하위 한국 파트너가 구매한 PB는 누적 적립되는지요? 네, 경소상 신청을 하셔서 경소상 전환이 됐다면 포인트는 똑같이 적립이 됩니다. 해외 중국 아이디 산하에 한국분 회원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국 회원이 경소상 신청을 하셔서 경소상 신청이 바뀐 후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도 똑같이 공유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국적으로 중국 국적 비자로 한국 거주하신 분들은 한국식 시스템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다시 네, 현재 중국 국적으로 중국 국적. 그러니까 중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는 비자로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F비자는 한국에서 정상으로 다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F비자 관련된 거 다 가입이 가능한데 지금 H2에 관련된 거 회원 가입이 안 된다 했던 부분들을 지금 H2도 위챗에서 인증번호를 따서 가입을 하는 걸 회사에서 허용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이게 한국의 법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H2 비자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에부터 회사에서 H2를 가입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해줬던 이유가 물론 회사 입장에서 교포분들이 빨리 회원 가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주겠다 하는 입장에서 H2 비자 가입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못했던 이유가 대한민국 법하고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H2까지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자로 전환은 안 돼요. 이
H2로 가입한 부분도 어디까지나 중국 소속 회원들이고 이분들이 나중에 중국으로 코드가 정식 넘어가서 중국에서 사업자 등록 내고 경소상 신청을 하셔서 중국에서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한국에서 가입을 했다 해서 한국에서 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뜻인즉 역시 똑같이 F 비자는 똑같이 한국에서 가입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H2 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들은 그냥 중국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시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F 비자,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자는 중국이 오픈됐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똑같이 F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 F 비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가입을 하시고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굳이 이분은 중국 소속이 아니고 한국 소속 사업자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중국으로 코드를 넘겨갈 거다 그러면 그거는 국적 변경을 하셔야 돼요. 서류가 들어가야겠죠. 한국에서 등록했을 때 뭐 이런 서류, 그리고 중국에서 신분증, 왜냐면 한국에서 F비자의 그 주민등록증이랑 중국의 신분증 번호랑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연관되는 모든 서류를 넣어서 이분이라는 걸, 한국에서 이분이 중국의 이분이라는 걸 입증하셔서 국적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혹시 F비자가 변경 안 하고 중국 가서 사업 활동 진행할 수 있나요? 영주권? 네, 가능해요. 그거는 똑같아요.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당을 받는 부분이고 네네. 우리가 해외 사업을 펼치다 보면 한국 사업자 소속으로 하위에 글로벌 멤버들이 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F4 비자로 한국에서 가입을 하고 중국 멤버들을 구축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포인트가 나한테 공유되기 때문에 이게 애터미 원서버 글로벌 시스템이잖아요. 그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그 사업자들이 있어요. 애터미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뭐 판매라든가 도매라든가 이런 사업자들, 그럼 기존 있는 이런 사업자 등록증 그런 사본 가지고 이제 이 영업 허가를 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咨询服 네 글자만 더 하고 거기에다 추가 뭐 공장 그리고 개인 사업자 뭐 저기 세무 그런 뭐 도장 이런 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 영업허가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도장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 영업허가서에 따르는 법인 도장, 개인 회사 도장, 재무 도장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 종목을 보셔야겠죠. 회사에서 허용하는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돼서 회사에서 허용하는 영업허가서 범위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그리고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어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셔가지고 중국어 버전 똑같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 회원가입하고 여기 진행하는 데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참고하시고 여기 신청을 하는데 뭐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다소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봉착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각자 리더님들을 통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허가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진행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재능 기부하신 우리 최근복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중국어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리빙양 老师和张美玲老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营销经理张美玲，今天我们为大家分享一下经销商办理过程当中有一些出现的小问题，然后还有我们过渡期的服务中心的申请，应该去准备一些什么材料，今天与大家分享一下。那经销商办理的这个整个流程，可不可以请李冰阳老师大概的跟我们先叙述一下？首先呢，跟加入会员一样，首先您是我们爱多美的消费会员以后呢，然后登录您的账号密码进去以后呢，可以直接申请经销商。那么申请经销商呢，上一次我和美玲老师已经给大家说了，那么最主要的需要您办营业执照，那么还有银行的账户这等等系列，然后根据我们网站上的提示，然后一步一步的申请就可以了，大概是这样的过程。是的，也就是说登录到我们当时申请会员的这一个网站上，然后呢，首先要登录您自己的账号，然后到编辑个人信息这一栏，然后就会看到一个申请经销商。那申请经销商呢有2种，一个是因为我们在那里我们可以看得到我的个人商城这一个栏，这里呢可以有旁边有一个证明下载。这个证明下载是什么呢？就是我们网络经营场所证明的一个下载，盖着公章的这一个。但是这一个网络证明，经营场所的证明啊，并不是所有的地区都可以办理的。经这段时间我们的一个总结来看，这个东西是要到各地的监管部门对网络经营场所营业执照办理的要求全部都是不一样的。建议大家呢，办理前先行电话咨询所在的主管部门，然后再进行这一部分的一个申请。那现在看来的话，我们这个网站上啊，原来呢有2种申请，就写着一个有场所的经营，还有一个网络经营。可是最近我们有接到一个反馈，说网络经营这一块儿可能是看不到了。没有关系，这可能是介于网络经营场所并不是所有地方都能办理，所以呢，如果说办理下来的这些地区的伙伴们呢，可以到有场所的这个申请里面点进去，然后到下面填写地址的时候，把这个网络地址给填写上去就可以了。对，这个大家一定要注意一下，因为地域的不同啊，就是说本地的监管部门呢所要求的都是不一样的。那么办理之前呢，一定要提前打一下电话咨询一下具体需要怎么去做，这样的话免得您多跑几次这样。所以说一定要提前电话咨询。因为我们中国实在是太大了，每个地方的就是都是有点不一样的，规定都不一样的。对，我们现在就跟大家分享一下必须要做的几点，就是说这个公章的问题，我们提到的也是非常多的。这个公章到底需不需要到公安机关去备案？这是必须要到就必须经过公安机关去备案的。对，这个是必须的，一定要到公安局去备案，这一点一定要记住哈。然后还有一些问题可能是适用于长期居住在国外的一些朋友们。这个营业执照上传的时候，到底是上传正本还是副本？这个问题问的也挺多的。其实2个都是可以的，但是上传副本可能会更方便一点，它的图片不会过大，然后上传起来还是比较方便的，因为正本毕竟有点太大了。其实正本和副本是一样的，对，是的，主要是有那个代码号，那个很重要。对，那个是一样的。然后我们申请经销商的这个过程当中啊，还有一个是我们需要一个考试。对，考试。所以说，
您申请这个经销商之前，还是要对我们爱多美这个公司大概的有所了解。我们考试内容都是什么呀？像一般都是像我们公司的经营理念呐、我们公司的一些概要啊，以及一些关于我们公司什么时候成立的，都是这样的问题。只要您对我们公司有一点了解的话，这个80分绝对是没有问题的哈，不用把这个想的那么复杂，觉得啊还要考试啊，还要怎么，不要那么样的有压力。其实很简单的问题，就是说对我们爱多美的了解。其实这个考试，也可以在前面算是一种开卷了。前面还有一个栏，你只要仔细的阅读，这个考试都是可以通过的。什么经营目标啦，成立于多少年啦，就是这样的一些问题。我们既然选择了经营爱多美，最基本的我们还是要了解的，对吧？是要了解。然后还有，如果说不到80分，我们就要重新阅读，然后重新考试，是这样的。然后还有一个是。在手机 APP 和网页上的申请流程基本上是一样的，只是这个页面的显示有一点不同而已。对。您之前把那个营业执照的照片呢，直接全都照好，还有银行需要的那个资料啊，全都照好，存到手机相册里，就跟我们电脑的操作呢是一样的哈，非常方便的这样。对。那现在就我们给大家分享一下这个。过渡期这个服务中心，应该去准备一些哪些资料，还有什么样的都有什么样的要求，大概的跟大家分享一下。对，大家知道，因为下周开始我们就可以申请这个了。那么申请的时候肯定还有一系列的问题产生，到那时候我们和美玲老师，然后再来给大家分享。那么首先先看一下主要的过程，需要怎么去做呢？最少。最基本的一个条件就是必须是中国籍的会员，这个是没得说，对，一定要是中国籍的会员。然后呢，需要一个高级领导人的推荐书，也就是说，资深营销总监，高级领导人的一个推荐书，还有我们还要签署一个合约书，是这样的。然后。目前为止必须是在公司内没有任何处罚记录的，然后还有在中国境内现任其他直销经营者或者是其他就是这一类的一个经营者的是不可以申请的。是这样的，不可以就是说一定要专门来做我们爱多美的事业，是的，不要说来兼职的来做这类人群是不可以的哈。对，然后还有场所，我们也是有要求的。就是最简单，交通便利一点，周边环境好一点。毕竟爱多美还是很好的一个事业，不要找那种非常偏僻的地方然后同时在这个场所里面不可以经营2个事业。也就是说，比如说我在餐厅，我弄个小屋子，我弄爱多美，然后这个是不好的；或者是我在美发店，我要弄一个，也是不可以的。然后这个面积呢，也有一个小要求，就是中国平数50平方米和500平方米，50平方米到500平方米之间。然后50平方米到500平方米之间是这样的。对，其实地方还是蛮好选定，就大部分这个是很空间很大，对。然后还有每个服务中心的这个距离要在1公里以上，这样不可以离得太近。美玲老师开了一个服务中心，那我想开个服务中心的话，我们这个距离一定不能近于1公里哈，1公里之内。也就是说，你不能在街对面或者是邻居，不可以这样开。是这样的。那我们具体看一下哪些地方是完全不可以的。冰洋老师，你来。不可以开设中心的地点呢，一般都有政府公共机关，这附近是不可以的。军队呢是不可以的，然后学校医院呢，以及住宅区，还有门市房这种也不可以，还有店中店这种也不行。地下室呢也是不可以的哈，然后1楼区域和公共区域这些区域呢都是不可以的。这些需要注意一下。对，那看来。很多人认为住宅区为什么不可以？其实别的呢，可能有一点可以理解，但住宅区为什么不可以呢？因为我们这个服务中心来往往人会比较多。那这样的情况下，如果说在住宅区进行的话，有些地方是允许的，但是要经过街道，对，要经过街道和这个小区所有人的签名才可以，就比较复杂，比较麻烦。对，所以这个是，也就是这么看来的话应该是。写字公寓楼是没有问题的，
因为公寓楼可以，对，公寓一楼呢不可以。对，一楼一楼是是不可以不可以的的，对啊。公寓楼、写字楼基本上就是这样的地方是可以的，然后再看一下，这个过程来看，这个审批的过程哈，也就是说，一个是高级领导人成员写一份推荐书，然后签署一份合约书，然后呢，我们服务中心的主任也要签署一份合约书，然后要把我们这个办公室中心的办公室，把这个照片全部都拍出来，大概是如何去做、如何装修的，然后还有一个事业计划书，但是这个事业计划书并不是说，也没那么复杂，就是公司应该是有一个差不多的一有个个样本的样本这样的然后有些人会说这个事业书我怎么写，如何计划，没有那么复杂，然后。这个审查过程还是挺简单的，就是依次资料上的一个审批，然后面试，然后再就需要去面试哈，然后呢就是说对现场民业服务中心的里头这个环境的一个审查，然后呢最终呢会有个候选等待着中心的审核，最后呢一定要参加什么教育中心的一个考核，然后呢最终是否可以满足条件的公司会具体的给出那个答案这样的。听起来好像很复杂，没有那么复杂。现场审查呢，有可能是公司的员工去直接审查，也有可能是这个视频审查，也是有可能的。然后还有就是候选人去参加这个教育和考核呢，基本上就是为了，也就是我们原则中心的一些培训。如何去做到我们这个谦卑服务的一种服务中心，其实还是需要一种服务精神的。对，服务中心主任呢，首先呢，必要的条件一定要是参加我们的这个原则中心的一个培训的，因为作为服务中心呢，也是属于一个领导者了哈，一定要有这样的经验吧，可以说这样的想法。毕竟我们在中国叫服务中心，它一定要有一个服务之心，才具备这种开具服务中心的一个资格吧，算是。对。然后我们这个。过渡期的这个是现在就可以申请，也就是说我们5月10号之前，前一段时间出来一个公文，是5月10号之前申请经销商的人呢，是在商城开放之前就会审批通过，是这样的。然后5月10号之后就没有这个资格了吗？并不是这样的，其余的5月10号之后上传的这些人呢，要等到商城开放之后，陆续的。再给进行一些认证，而5月10号，那也就是说现在这个试运营到时候也可以申请，并不是说以后这个东西就不可以申请了，并不是这样的。对，因为确实申请的人会很多，而且公司的工作量会很大，所以说他要求有一个时间限制5月10号哈，对，5月10号。如果想申请的话，尽快在5月10号之前去申请这样。然后还有这个过渡期过渡期还是有一个要求的，它这个毕竟它叫过渡期，它要成为一个正式的服务中心的，中间是有一个规定和要求的。符合公司规定是什么呢？就是刚才我们所说的教育这个培训各种各样的一定要参加，这个是一。还有一些要通过一些审核，还有呢就是我们有一个市场业绩的一个要求。也就是说，我们达到要求的话呢，3个月过去以后，可以成为正式的服务中心。但是呢，一定是要达到这个要求的前提下才可以的。对，这个业绩要求一定要达到。这个业绩要求具体是什么？就和您的服务人员在线下进行一些商讨，就是具体的来跟他沟通就可以了。对。然后还有这个是。基本上我们的服务中心呢，就是，其实听起来还是很简单的。对，其实没有那么复杂，只是说书面上看上去呢，觉得一条一条讲觉得蛮复杂，办起来还是蛮简单的哈。对，但是我认为这个服务中心真的，我们在韩国经历到了这些中心点来看的话，真的是需要一个非常谦卑服务的这样的心态。我认为如果说没有的话，还是停留在经销商，然后经过一段时间，您认为我现在有这个心思了我的经营者需要我去帮助他们了，
对，而且一定是非常非常了解公司的原则的，了解公司的文化的这些人，特别是说有责任心的这些人，才可以去能胜任这个服务中心的主任。对，我也是这样想的，对，就是希望大家不要急于去申请这个服务中心啊。那我们今天就大概的分享到这里。然后等这个服务中心呢去进行一段时间了以后，我们把问题再总结过来，然后再与大家分享。然后其余如果说大家还有一些问题，希望我们可以帮助大家去解答，你们可以在我们的优酷上给我们留言，我们也会及时的去看，然后及时的回复大家。那好，我们是韩国爱多美顶峰中心，谢谢大家。